과천 별별 TV. 어떤 분들이 예술가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술만 하시라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협치랑은 사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술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의미부터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해석은 그분이 말씀하는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색, 그러니까 네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런 거 티내지 말라, 티내지 말고 묵묵하게 해라 이러는데 티 어떻게 안 내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철학이 있어서 예술을 하는 건데 저의 철학은 없어요. 저는 예술할래요. 그냥 예술은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글쎄요. 점점 더, 게다가 이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더 축소화된 어떤 것에서 저희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저희의 생태, 저희의 일터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분이 말씀한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그러니까 정치가만 하는 게 정치인 건지, 아니면 나의 의견도, 나의 철학도, 예술가들이 어떤 철학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의견 표명도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가리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자 예술가로서 자신의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회 참여를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술가라는 어떤 전문가가 그 예술계라는 본인의 활동, 본인의 생태계,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나는 순수한 사람이고 순수한 예술을 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곳일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랑 너무 이렇게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그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그 댓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아르코 예술국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앞에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은 그냥 그 극장 안에 머무르면서 고고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삶을 다시 바라보게도 해주고 더 재밌게 바라보게도 해주고, 내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들춰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게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이고 예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과천문화예술연대는 본인들의 사회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가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게 되면 정치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플러스 예술가는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예술로서 추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게 아닐까요? 왜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저변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협박이야. 관심 가졌어? 한번 정권 바뀌어봐봐. 예산 안 줄 거야. 왜냐면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생적으로 하는 예술도 많고 그런 퍼센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고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이제 국가 예산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얘기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 그런 얘기 할 거야, 너 정치색 드러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를 아마 여기서 좀 딱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천문화예술연대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약간 염두하고 있죠. 이게 내 단체 이름 혹은 내 개인 이름으로 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가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계통이 블랙리스트란 걸 한번 겪었었고 그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진짜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얘기는 그 기준에 있어서 나오실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정치인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정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는 그런 순수한 직업군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혁신적인 이론의 창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이 방송 나가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본인의 직업만 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이 거의 다 프리랜서잖아요. 개인 활동가들이고. 그러면 이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최근의 트렌드는 이 프리랜서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의 컨디션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천하면 과천 24년 된 이제 과천 축제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슬로건도 뭐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그러면서 이제 과천하면 살고 싶은 동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과천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뭐 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위배가 되는 행동은 전혀 없을까요? 사실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화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제가 찾아본 것들을 말씀드리면 문화 정책의 기본 원리로 인용되고 있는 8길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회에서의 결정은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다 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의 예산으로 왜 너희에게 주냐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우리가 진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더 선도적인 제안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도리어 지금의 결정은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의회가 원하는 방향의 것들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어쨌든 예산 삭감은 시의회에서 한 거고 시의회와 의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정 감시, 예산 감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해주고 이런 어떤 권한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회에서는 본인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선출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말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버넌스 얘기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답으로 오는 것은 코로나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향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반하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천사랑 보면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과천시에 엄청난 세금들을 축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아는 단체들도 있고 모르는 단체들도 많은데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쭉 다뤄줄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고 정말 얘네들이 정말로 그렇게 혈세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아먹고선 정말 이러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한 가지 좀 그 질문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방금 이제 피디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단체도 있고 모르는 단체도 있는데 라는 얘기 하셨는데 모르는 단체라는 말을 또 어떤 분이 하셨었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모임과 조직은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고 모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이것에 뭔가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회의 발언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예산을 주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실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와중에 투닥투닥 다투면서 이 가치가 옳아 저 가치가 옳아 라는 이야기들 하면서 하지만 서로를 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 다양성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꿈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네, 그 부분이 갑자기 그 연결고리가 지어져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시민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들을 만들었겠죠. 다 이유가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모여 있는지 정도는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부분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데 그 누군가한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을 혜택을 받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것은 좀 별별 TV랑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소개는 여러 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말도 되게 불편했어요. 어떤 이제 의원님이 뭐 이 조그만 도시에 뭐 이런 시민단체가 많고 이런 조직들이 많냐. 근데 저는 그게 좋아서 과천에 이사 왔거든요. 너무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다양한 교육이 있고 다양한 어떤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똑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의식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앞으로 별별TV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네, 가천 별별TV는 가천 생활에 어찌 보면 유익하고 이거 나 몰랐어?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먹거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룰 거고요. 가천 이제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가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눈높이로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이런저런 얘기 이거 궁금해요 혹은 이거 꼭 다뤄주세요 하는 것들이 항상 여기까지 차오르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과천 별별TV에서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을 해서 다뤄서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를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여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조금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팩트 체크와 정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별별TV는 욕설과 비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포용하면서 하지만 예리하게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지만 예리한 대화를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별별TV 진행하고 있는 석도사 독립기획자 임현진, 차량과 편집은 조PD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별별 극장입니다. 그럼 다음 별별TV에서 만나요.